자, 이번에는요, 연살, 도화살 중에서 사주에 있는 연살의 특징. 이거에서 제 세 번째. 안 좋은 일에도 타인의 주목을 받을 수 있다. 이걸 주제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건 지금 페이지 55페이지입니다. 페이지 55페이지. 근데 지금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하면서 너무 당연한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사주 공부를 한다는 건 한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조언하고 예측하기 위한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누가 됐든 간에 사주를 펼쳐 놓으면 이 사람이 어떤 면은 좋고 어떤 면은 나쁘겠다. 사주 자체에 좋은 것과 나쁜 것은 명에 나와 있는 거고요. 사주에 어떠한 운이 되면 좋은 게 있고 어떤 운이 되면 나쁜 게 있다고 말하는 건 운을 해석하는 겁니다. 그런데 운에서 볼 때도요. 그러니까 운에서 우리는 운을 갖다가 운이 있다는 것을 좋다거나 또는 나쁘다거나 이 둘 중에 하나로 해석하려는 이런 기운이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어보는 게 저도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한테 궁금할 겁니다. 내 운이 좋은가 나쁜가. 근데 어떤 운이, 그러니까 이것이 대운이 될 수도 있고 세운이 될 수도 있고 월운이나 일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은 이제 네 가지가 있는데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뭐에는 좋고 뭐에는 나쁘다. 즉 좋은 것과 나쁜 것이 같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예를 들면 만약에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갑은 조금 애매하니까 걸어봤으니까 경일간을 가진 사람이 만약에 인년이 되면 운이 어떻겠느냐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뭐는 좋고 뭐는 나쁜지를 살펴봐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년에 좋은 것과 나쁜 것이 같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것과 나쁜 것을 한번 비교해 볼게요. 자, 이 사람이 보통 인년이면 이 사람한테는 편재가 됩니다. 그러면 돈의 흐름은 편재일 경우에 돈의 흐름은 좋아지거나 기회가 생깁니다. 그러면 돈의 흐름은 좋아지죠. 또 남자라면 이성의 이성을 만날 기회가 많습니다. 근데 이성을 만날 기회가 많다는 게 그러니까 총각이라면 괜찮지만 만약에 결혼을 한 사람이 이성을 만나서 어떤 외도를 한다는 것은 이건 또 안 좋은 쪽에 속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한 요게 지금 이게 목의 기운이 많기 때문에 돈이 흐르지만 이게 내 주머니에 들어온 돈이 아니라 투자에 대한 겁니다. 근데 만약에 대운이 좀 안 좋은 상황에서는 이 투자가 손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많아서 투자 자체가 이게 투자 손실로 이어질 가능성도 염두에 두는 겁니다. 우리는 보세요. 지금 편재가 그렇고요. 그 다음에 요거에서 안 좋아지는 게 뭐냐면 겁재, 신이라는 것은 겁재는 어떨까요? 겁재는 태지에 들어가니까 매우 약해지겠죠. 겁재가 약해진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 형제들은 운이 안 좋아질 수 있다고 안 좋은 일을 당할 수도 있다는 얘기도 합니다. 또한 요 목에 의해서 제한을 받는 기토라고 하는 정인은 매우 약한 모습이 되니까 정인이 약하다는 것은 문서 불안이나 어떤 학습에는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겠죠. 전반적으로 보면. 근데 이제 여기서 보면 개라고 하는 상관 세력도 욕지에 들어가니까 약해지니까 이 사람이 만약에 아이디어를 내거나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상관을 잘 써야 되는 사람이면 이 인년에 자기 일에 상당히 많은 지장을 받을 겁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사주에 유라는 글자가 있어서 유라는 것이 이 경일관한테는 양인살이 되면서 이 사람이 장점이 될 수도 있지만 인이라는 것이 와서 이 유라는 것을 갖다가 원진시킬 때 양인살이 원진 당할 경우에 제일 안 좋은 것은 돈이 크게 나가거나 건강이 크게 손상될 수 있는 위험성이 높아지는 시기가 됩니다. 그럴 경우는 이 돈의 흐름은 좋아졌지만 건강이 안 좋아지거나 사고를 당할 수 있는 위험도 커지고 투자를 했더니 그것이 내 대운이 좋을 때는 이익으로 돌아올 수 있지만 투자가 손실로 귀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한 요 인이라는 것도 이제 정인이라는 것이 약해지기 때문에 이 학습이 내가 어떤 학습을 해야 되거나 문서를 쥐고 있다면 그 문서를 팔아야 될 상황이나 저당 잡혀서 자금의 흐름을 만들어야 될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인연이 경일관한테는 좋을까요? 나쁠까요? 한마디로 해달라 그러면, 자, 이 사람이 정말 돈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다가 뭘 투자를 해야 되는데 돈이 정말 없다. 그러면 그 돈을 융통하기 위해서 문서를 저당 잡히거나 문서를 팔고 그 돈이 융통이 가능합니까? 라고 묻는다면 가능하다. 그럼 그건 좋겠죠. 근데 그 투자를 하는 것이 나한테 좋은지 나쁜지는요, 인연만 보는 게 아니라 대운의 흐름과 사주 전체의 구성을 보고 얘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또한 문서를 갖다가 내가 이 사람이 공부를 하고 있는데 자격증을 굉장히 어려운 자격 시험을 갖다 몇 년 동안 떨어졌는데 인연에 붙을 수 있을까요? 물은다면 이거는 붙기 어렵겠는데요. 왜? 인성이 매우 약해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인연 하나에만 가지고 좋은 것과 나쁜 것이 같이 섞여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자, 인연은 나한테 운이 좋은지 나쁜지를 묻는 게 아니라 인연은 어떤 면은 좋고 어떤 면은 안 좋은지를 해서 좀 구체적으로 세분해서 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랑 똑같이 도화살이 좋은지 나쁜지가 아니라 좋은 면은 어떤 게 있고 나쁜 면은 어떤 게 있는지, 그런데 한 해에 좋은 면만 드러나는 게 아니라 늘 좋은 것과 나쁜 것은 같이 드러낼 수 있다는 거 염두에 두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화살로 인해서 유명세를 겪기도 하고 똑같은 해에 도화살로 인해서 구설수를 겪기도 한다는 겁니다. 즉 어떤 사람이 그러니까 도화살이 반한살하고 겹쳐지면서 자기가 어떤 그 오디션 프로그램에 출전해 갖고 1등을 했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때 유명세가 갑자기 유명해지면서 이제 여기저기 방송 섭외 같은 것들을 많이 들어오겠죠. 근데 내가 이름이 알려지다 보니까 내가 앞불사 학창 시절에 누군가를 좀 괴롭혔던 이력이 있는데 그 괴롭힘을 당했던 친구가 학폭으로 신고를 했다. 또는 과거에 사귀었던 이성 친구가 저 친구가 나를 찾다고 어떤 방송국에 제보를 하면 내가 유명해지지 않았으면 겪지 않아도 될 구설수를 굉장히 겪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어떤 때는요, 그러니까 이 특정한 미스코리아든가 어떤 미인 대회 같은 데 출전을 했다가 거기에 입상을 해갖고 좀 유명세를 띠게 됐는데 이 사람이 유명해지니까 스토커들이 쫓아다니면서 사진 찍고 하려다가 자기가 그걸 피하려다 사고를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그게 구설이나 안 좋은 일이 같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화살이 어떤 12신살 전체를 갖다 학습할 때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같이 보십시오. 그리고 좋은 게 일어나면 안 좋은 게 안 일어난다가 아니라 좋은 게 일어나도 안 좋은 게 같이 일어날 수 있다고 보자는 겁니다. 자, 그런 것들을 어떤 몇 개 이제 타이틀을 갖고 좀 설명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57페이지에 57페이지에 보면은 제가 이제 예시를 좀 들어놓은 게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요. 그러니까 정치인의 치정 스캔들은 도화살의 영향이다. 라는 것들 놓고 이 사주에서
어떻게 어떤 사람이 정치를 하게 되고 어떤 부분이 치정에 얽힐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자는 겁니다. 이것이 무슨 그 구체적인 그 사례는 아닙니다. 근데 이러한 유형으로 많이 그 치정에 얽힌 스캔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알아두자는 겁니다. 자, 먼저 이 사주의 구성을 한번 보면요. 그러니까 뱀띠 먼저 이 사주 특징을 한번 볼게요. 요 사주 같은 이제 오행 배치대도 오늘 이렇게 되는데 일간이 무일간이기 때문에 갑인 자체가 일간은 관이 되죠. 또 여기는 인이 되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관성과 인성이 몹시 강한 사람입니다. 또한 일간 자체가 여기에 혼자 있어서 이 지지가 없어서 다소 약해 보이는 착각은 보일 수 있지만 요 자체가 양인살입니다. 5라는 게요. 이게 양인이죠. 그러니까 양인살을 일제히 깔고 있는 이 무호일주가 약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다는 게 뭐냐면 편관을 보통 7살에서 살이라고 합니다. 살도 왕하고 신도 강합니다. 살은 신강의 사주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요 살왕 신강의 사주에 두 번째 인이라는 편관 자체가 여기 있는 지장간에 감이 튀어 올라서 편관이 격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편관이 격을 이룰 뿐만 아니라 얘가 이 오라고 하는 양인이 정인되죠. 정인과 합을 이루면서 그러니까 살인 상생의 모습이 됩니다. 살은 편관과 정인이 살과 인이 서로 생각한다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보통 살인 상생의 모습을 할 때는요. 그러니까 소년 등과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사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 그 사법고시가 로스쿨이 됐죠. 근데 이런 경우는 로스쿨도 굉장히 우수한 성적으로 들어가기도 하고요. 또 외무고시 같은 것도 있고 또 행정고시 같은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어릴 때 보통 20대 초중반 정도의 3대 고시를 다 합격하는 사람들의 사주가 대체로 이러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보통 20대 초반에 대학 재학 중에 뭐 사법고시를 필수했다, 행정고시를 필수했다 이런 사람들이 보면 전부 다 소년 등과했다 말할 수 있고요. 그런 사람들의 사주가 주로 살인상생 유형, 이게 편관이 아니면 관인상생이 되겠죠. 그러니까 관인상생이나 살인상생 유형입니다. 그래서 보통 정관일 경우에는 행정고시 같은 게 많이 들어가고요. 편관일 경우에는 법무나 외무 쪽으로 많이 진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요거 자체가 두 번째 삼형을 이루고 있죠. 그러니까 삼형을 이루는 것은 내 관이 형을 당하고 있죠. 관이형이. 그러면 내 직장은 뭘 하는 직장이냐? 형을 하는 직장이다. 그러니까 뭐 수술하고 법무나 세무라든가 또 가공이라든가 이런 것처럼 또 기술이라든가 이런 것처럼 형을 동반하는 것이 법무, 세무, 가공, 금융 이런 것들이 수술, 가공 이런 것들이 삼형을 동반하는 사람들이 선택하기 좋은 직업군이 됩니다. 여기에 세 번째 그러니까 지지론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사라는 글자 자체가 굉장히 힘이 있는 글자고 권력형의 글자입니다. 여기에 인이라는 글자 자체도 그러니까 보통은 4개의 글자가 있는데요. 인사, 신술 이 4개의 글자는 인간 세상에서 실질적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력형 글자를 의미합니다. 그 중에서 한두 개만 있어도 권력형에 포함되는 직업을 갖게 되는데 여기는 연과 월에 있으니 일찍 권력형 직업에 눈을 뜨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경우는요, 법무 쪽에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사주가 됩니다. 이런 경우가요. 그런데 이 사람이 법무 쪽으로 하려면
그러니까 사법고시 같은 걸 보기 시작해 보려면 제일 좀 이 사주에서 아쉬운 거는 물기운입니다. 자, 물기운은요, 이 무한테 재성으로서의 역할이 아니라 어떤 오래 암기, 또 남자한테는 오랫동안 책상에 앉아 있을 수 있는 끈기와 암기력을 제공하는 이 오행적 기운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어릴 때 기운이 축, 자, 해, 이 세 개의 기운에서 여기서 보면 물의 기운이 굉장히 많이, 얘도 물이요, 얘도 물이요, 물이고, 이 물이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릴 때 사법고시에 들어가기 위해서 암기와 끈기가 사주에선 다소 모질라나, 자기가 대운에서 이 수기운을 갖다 보존받음으로써 암기와 끈기를 보존하고, 이 사람은 젊은 나이에 사법고시나 행정고시 또 로스쿨에 들어가고 어떤 그 굉장히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는 사람, 이렇게 사주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만약에 그러니까 어떤 그 사법 연수원을 마치고 로스쿨 마치고 어떤 이게 뭐 검사로 어떤 채용이 됐다고 이제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이 사람은 검사로서의 어떤 캐리어를 쭉 쌓다가 요때가 되면, 그러니까 그러니까 술대운의 마지막이나 유대운의 초입쯤 되면 이 인이라는 글자가 좀 불안해집니다. 이게 그러니까 불안해진데 뭐냐면, 술을 본 인은요, 약간 삼합을 완전히 하지는 못하지만 이 술이라는 글자가 목의 기운을 많이 갈무리하는 역할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운이 좀 약해지고요. 그러니까 또 여기 유예되면은 여기가 원진이 되면서 관의 기운이 굉장히 약해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운에 관의 기운은 굉장히 약해지고요, 상관의 기운인 유의 기운이 강해집니다. 그러니까 관의 기운이 약해진다는 건 특정 조직 내에서 빡빡한 조직 생활을 하긴 어렵다. 상관의 기운이 강해진다는 것은 많은 사람의 그 후원을 받을 수 있다. 지금 나를 갖다 좋아하거나 후원하는 사람들, 지금 주로 아랫사람들의 많은 후원을 받는 걸 상관생활이라고 합니다. 그런 게 많아진다. 그러면서 이때 이제 그동안 쓰지 않았던 오라고 하는 이게 도화살입니다. 오라고 하는 도화살이 오유파가 되면서 자극을 받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도화살이 자극받아서 많은 사람들 앞에 내가 나설 수 있는 용기가 많이 생기고, 상관성이 강해지다 보니까 세상에서 좀 남들과 다른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마음에 이것이 정치에 입문하게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둡니다. 그러면 검사로서의 자기가 기능을 갖고, 실제로 이 관의 기능이 요 대운쯤에 관이 가능한 시기에, 그러니까 인년, 묘년, 진년, 사년쯤 됩니다. 그때쯤 공천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고, 그로 인해서 정치인으로, 그러니까 국회의원 같은 경우에 들어갔을 때 당선될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만약에 인년에 그러니까 인년이라는 게 이제 편관의 운이죠. 이 관이 좋으면 이 관이 어떤 정치인한테는 공천을 받을 수 있는 힘이 좋아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년에 공천 받아서 유라고 하는 대운의 영향을 받았고 많은 사람들의 지원을 받아서 당선이 됐다면 좋은 일이죠. 그러니까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사람이 이 선거운동 과정에서 그러니까 뭐 불법 선거운동을 했던 것이 결과가 어떻게 밝혀져 가지고 소송에 걸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소송에 걸리면 여기 인사형이 있으면서 요게 소송에 들어갈 수 있겠구나.
그러면 안 좋은 일이 같이 들어가는 거죠. 여기에 인이라는 글자를 가만히 보니까 겁살이 되네요. 겁살이 겁살이 와서 내가 공천은 받았지만 내가 과정 속에서 불법행위 했던 것이 드러났기 때문에 나는 갑자기 세상과 등져서 어떤 소송에 쥐고 실제 형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자, 그러면 인연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은요. 먼저 공천은 가능하다. 그죠? 그러니까 공천을 신청하는 거예요. 두 번째, 삼형이 가능하기 때문에 소송이 일어날 수 있고 구설이 따를 수 있으니 이거는 아예 이럴 가능성이 있는 일은 손을 대지 말아나가야 됩니다. 이해해요. 만약에 공천에 되었고 국회에 당선이 됐다 하더라도 얘가 세 번째 겁살이면서 소송과 구설이 있으면 사명이 따를 수 있는 시기니까 그 과정 속에 불법행위가 당신의 의원 된 걸 무효로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또는 여기서 지금 나오는 게 어떤 정치인들 치정 스캔들입니다. 그럼 과정 속에서 치정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불법 행위가 있거나 자금을 불법으로 유치했다는 것이 들켜지면 그런 게 있다면 겁살 운의 밖으로 그것이 밝혀지면서 내가 소송과 감옥살이까지 할 수 있다는 것을 미리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연이 여기서 국회의원이 당선되니까 다 잘 풀린다고 보면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그러니까 평소에도 겁살과 도화살이 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늘 자기가 조심을 해야 됩니다. 마치 이 모습은요, 그러니까 아주 예리한 칼을 보는 것 같습니다. 아주 예리한 칼은요, 적을 무찌르거나 어떤 뭔가를 잘라야 될 일이 있으면 굉장히 유용하게 쓰이지만 그걸 쓰는 과정에서 조금 잘못하면 나도 심하게 다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예리한 칼은 매우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자신의 능력, 타고난 권력성과 파워가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사회에서 성공할 수 있는 요인 되기도 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사회에서 매장당하거나 갑자기 스캔들에 휘말려 가지고 하던 일을 갑자기 그만둬야 되는 그런 상황도 벌어질 수 있다는 걸 늘 염려해 두시라는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주제로서 이제 제가 이제 낭중지추란 말을 좀 써놨습니다. 자, 낭중지추라고 있습니다. 이 낭중지추는 뭐냐면 낭의 주머니 속에 있는 어떤 송곳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머니 속에 숨긴 송곳. 근데 송곳이 어떻습니까? 송곳이 이렇게 생겼지 않습니까? 이 송곳을 주머니에 넣는다면 아무리 내가 숨기려고 해도 이게 주머니가 있으면 밖으로 삐져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숨길 수 없는 것을 갖다 숨기는 모양을 낭중지추 또는 숨기자고 애써지만 숨겨지지가 않는 것도 낭중지추라고 어떤 표현하기도 합니다. 얘가 도화살의 특징 여러 면 중에 하나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낭중지추처럼 주머니 속에 송곳을 숨길 수 없듯이 도화살이 사주에 강한 사람은 도화살의 얘를 숨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도화살이 있을 때는요, 얘를 유명세와 구설이 같이 따라올 수 있다는 걸로 사주를 해석하고 단정하고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얘도 언제든지 얘도 유명세 가질 수 있고 구설도 가질 수 있는데 주로 유명세는 도화와 반환이 어울릴 때 이 유명세의 가능성이 커지고요. 구설은 도화와 겁살이 어울릴 때 이 구설의 가능성이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그 겁살이 사주에서 이제 도화살이 강한 사람은요, 겁살이 들어오는 시기를 굉장히 주의해야 됩니다. 다만 아까 봤듯이 그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주에 따라서, 그러니까 얘는요, 여긴 도화살이 있고 여긴 겁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겁살이 없다면, 만약에 여기에 갑오하고 갑진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 겁살이 없다면, 지금 얘가 지금 도화인데, 그러니까 얘는요, 겁살과 도화가 이미 합쳐져 있는 겁니다. 이럴 때는요, 이 인연에 또다시 합을 하는 것도 위험하지만, 얘를 갖다 격각이나 충으로 도화살을 흔드는 신년, 자년, 진년도 얘를 동요시키기 때문에 겁살과 자꾸 합을 할 수 있는 관계를 가져갑니다. 이렇게 수시로. 일단 그렇다는 얘기는 신년, 자년, 진년에도 얘는 도화살이 자꾸 겁살과 합을 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요, 인년만 조심해야 될 게 아니라 신년, 자년, 진년을 조심해야 된다. 자, 이 경우는요, 보통 이제 격각을 당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때는 인이라는 글자를 되게 반갑게 쓰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겁살이, 인년이 인이라고 하는 겁살운에 특히 이 도화살이 겁살과 합쳐짐으로써 나오는 어떤 구설과 어떤 단절 효과, 세상에서 단절되는 효과, 이런 것들을 굉장히 주의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주에 있는 거를,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의할 수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다양한 게 보이면 보일수록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아주 문제를 세분하게 해서 나눠갖고, 얘는 괜찮은데 얘는 좋아지는 추세, 얘는 안 좋아지는 추세, 이렇게 주제에 따라서 좋아지고 안 좋아지고 좋고 나쁘고 크게 손실보고 크게 이익 보는 것이 달라진다. 쉽게 말하면 이사 가려고 하는데 이사가 잘 안 빠져서 힘들어요. 하지만 진급은 돼요. 진급은 되지만 와이프와의 관계는 안 좋아져요. 와이프와 관계가 안 좋아지면 당신 건강도 힘들어져요. 근데 어떤 금전은 금전적으로는 좋아요. 이렇게 좋은 것과 안 좋은 게 혼합해 섞여 있다 보니까, 자, 그럼 이제 여기서 내가 그럼 친구가 뭔가 동업을 하자는데 내가 투자를 해도 좋을까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요. 내가 빌려준 돈을 갖다 못 받을 수 있나요? 물어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어떤 내가 지금은 용신운이 몽땅 다 돼, 기신운이니 몽땅 안 돼, 이런 식으로 사주를 보면은 안 맞을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둘 중에 하나, 좋다 나쁘다 하면 둘 중에 하나 맞출 수 있겠죠. 그러면 신발 던지는 거랑 뭔 차이가 있죠? 동전 던지고 신발 던지는 거는 최소한 반의 확률은 높잖아요. 사주 볼 때 이렇게 용신운이니까 돼요, 기신운이니까 안 돼요, 한신운이니까 좀 애매해요, 이런 식의 사주 풀이를 갖다 하는 거는요, 마땅한 방법이 아니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도화살의 끼를 한번 볼게요. 도화살의 특징이요. 세 번째 도화살의 특징이 지금 여기 나와 있는데, 여기 이제 지금 페이지로 보면 64페이지네요. 자, 페이지 64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도화살의 어떤 특징 중에 하나가 차라리 좀 적어놓은 건데요. 그러니까 지속적 자극을 필요로 하는 게 도화살이다. 도화살이 있으면. 그래서 그러니까 애들 같은 경우 도화살이 있으면 집중력이 굉장히 좋다가 갑자기 새로운 게 나오면 새로운 자극을 받으면 기존에 하던 걸 관심을 몽땅 새로운 거에 넣고 또 자꾸 바꿔나가는 것도 지속적인 자극이 필요한 것들입니다. 뭘 하나 끝까지 집중할 수 있는 것도, 집중력도, 그러니까 누군가 경쟁에서 지고 싶지 않다는 그 지속적인 경쟁심이 사람을 프로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긍정적으로 쓰일 수 있지요. 그런데 자기가 일정 부분 성공했다고 느꼈을 때
더 이상 자기 일에서 지속적인 자극이나 신선한 자극이나 경쟁심을 불러일으킬 만한 요소가 없으면 이 지속적인 자극은 중독으로 빠질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마초 사건 때문에 연예인들이 많이 한 번에 걸리기도 하고요. 또 마약이라든가 요새 이제 마약도 있고 프로포폴도 있죠. 또 어떤 때는 알코올 중독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어떤 때는 이제 물란한 그 이성관계 이런 것들은 뭐냐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 일에서 얻을 수 없는 지속적인 자극을 여기서 얻으려는 도화살의 속성 때문에 유명인들이 여기에 많이 들어가기도 하고요. 또 유명인이 아닌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도화살은 강하지만 내가 내 삶 속에서는요, 반복되는 삶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자극을 얻을 수 있는 포인트가 없는 경우에는요, 이런 쪽에 눈을 돌리게 됩니다. 그러면 유명하지도 않은 사람이 지속적 자극만 해서 여기 또 이제 도박까지 있겠네요. 그러니까 도박하고 마약하고 해외 원정하고 프로필 받고 대마초 받고, 그러니까 알코올 중독되고 하는 것들은요, 도화살이 좀 안 좋은 방향으로 그 특성을 발휘된다. 그 특성 중에 하나가 지속적인 자극을 원하는 거다. 그러니까 얘들은 왜 이렇게 써놨냐면, 도화살이 강한 사람은 자기는 어떠한 분야로든 지속적인 자극을 필요하는 사람이라는 걸 인정하고, 그게 내 직업 속에서 그 지속적인 자극을 받지 못할 때는 새로운 취미 활동이나 어떤 내 능력을 개발하는 쪽으로 지속적인 노력을 해야 되는 게, 이런 쪽으로 내 인생이 이런 것으로 인해서 인생이 망가지는 걸 막을 수 있는 대안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늘 지속적인 자극을 갈망하고 원하는 자기가 얘를 충족시키기 위한 뭐가 필요한데, 그 뭘 이렇게 좀 중독 쪽에서 취할 것인지 도전 쪽에서 취할 것인지는 자기 선택에 따라 다른 것이고, 이쪽을 취했을 때 인생이 망가지고 이쪽을 취했을 때 인생이 발전적이라는 건 자기가 알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늘 도전을 하다가도 이쪽은요, 이쪽에 대한 지속적인 자극은 항상 늘 나이에 관계없이 경계해야 될 분야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